기차의 규칙적인 진동과 함께 우리의 몸도 하나가 되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워했는지 모를 감촉이었어요. 도현 씨의 거친 숨소리, 따뜻한 체온, 간절한 손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미숙 씨, 정말 좋아요. 저도요. 도현 씨, KTX가 대전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열정을 느낄 수 있다니. 진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숙, 올해 48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성인 여러분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2년 전 이혼 후 혼자 살며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과 25년 살았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선택했죠. 그 후로는 연애고 뭐고 생각도 안 했어요. 48세에 무슨 사랑이겠어요. 그런데 그날 아들 준호의 결혼식 때문에 부산으로 가는 KTX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울역 오전 9시 20분 출발 부산행 KTX. 1등석 표를 예약했는데 아들 결혼식이니까 조금 사치를 부려봤죠.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기차에 올랐어요. 1등석이라지만 여전히 짐 올리는 건 힘들더라고요. 끙끙거리며 가방을 선반에 올리려는데 팔에 힘이 없어서 잘 안 되었어요.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들려온 낮고 매력적인 목소리에 돌아보니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건강해 보이는 분이었죠. 회색빛 머리가 운동선수처럼 잘 어울렸어요. 아, 죄송해요. 너무 무거워서요. 괜찮습니다. 그가 자연스럽게 제 가방을 받아들더니 쉽게 선반에 올려줬어요. 탄탄한 어깨와 든든한 팔뚝이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혼자 여행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그의 배려, 깊은 말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친절함이었어요. 좌석 번호를 확인하니 그도 제 바로 앞자리였어요. 마주보는 자리라니 이상한 운명을 느꼈죠. 기차가 출발하자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부산까지 가시나 봐요? 네, 아들 결혼식이에요. 선생님은요? 저도 가족, 일로 가는 길입니다. 간단한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혼자 가시기 힘드시겠어요? 그가 자연스럽게 걱정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기분이었죠.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다니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졌네요. 그 말에 뭔가 공감이 되었어요. 아, 이분도 혼자시구나. 마주 앉아 있으니 그의 깊은 눈빛이 더 잘 보였어요. 무언가 이야기가 있는 눈이었죠. 기차가 천안 아산역을 지나갈 무렵 그가 제안했어요. 카페 칸에서 커피라도 마실까요? 여기 앉아만 있기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카페 칸으로 가서 창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그가 말했어요. 제 이름은 정도현입니다. 62세고요. 저는 박미숙이에요. 48세예요.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니 조금 편해졌어요. 도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남편분은 함께 안 가시나요? 이혼했어요. 2년 전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신뢰를. 괜찮아요. 도현 씨는 부인분과 함께 안 오셨나요? 아내를 4년 전에 보냈습니다.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서로 다른 이유지만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끼리만 아는 그런 분위기였죠. 혼자 사시느라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러게요. 정말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네요. 그의 눈빛이 따뜻해 보였어요. 아니, 따뜻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간절해 보였어요. 마치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미숙 씨는 정말 아름다우세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이 중요하죠. 그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어요. 마치 저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어요. 이상했어요. 무서우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의 손이 테이블 위로 뻗어왔어요. 제 손 가까이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미숙 씨, 저와 같이 좌석으로 돌아갈까요? 좌석으로 돌아가는 길, 기차의 흔들림 때문에 몸이 자꾸 그에게 부딪혔어요. 그럴 때마다 도현 씨가 자연스럽게 제 어깨를 잡아주었죠.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조심하세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 바로 스쳤어요. 숨결까지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죠. 좌석에 앉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까보다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1등석이라 다른 승객들과도 적당히 떨어져 있었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이었죠. 미숙 씨,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뭐가요? 제가 너무 적극적인 것 같아서.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따뜻하고 거칠거칠한 남자의 손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이었죠.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히려 좋아요. 제 솔직한 고백에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깊고 더 간절해졌어요. 미숙 씨, 저는 지금 당신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도현 씨, 4년 동안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가 제 손을 들어 올려 자신의 볼에 갖다 댔어요. 거친 수염이 느껴졌어요. 남자다운 감촉이었죠. 그런데 그때 기차가 터널에 들어갔어요. 순간 객실이 어두워졌죠. 그 틈을 타서 도현 씨가 제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미숙 씨, 네. 키스해도 될까요? 암흑 속에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더욱 감미로웠어요. 대답 대신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조심스럽게 닿았어요. 48세에 하는 키스라니.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간절하고 절실했어요.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밝아진 객실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미숙 씨, 혹시 더 조용한 곳으로 가실래요? 도현 씨의 제안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어디로요? 1등석에는 개인실이 있어요. 거기서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도 이 감정을 더 깊이 느끼고 싶었어요. 2년 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럴까요? 개인실로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아늑하고 은밀한 공간이었죠.
밖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창문과 편안한 소파가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도현 씨가 문을 닫자 우리만의 공간이 되었어요.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미숙 씨, 정말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그가 제게 다가와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엔 더 깊고 열정적이었어요. 저도 적극적으로 응답했죠. 48세와 62세,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탄탄하고 따뜻한 품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죠. 미숙 씨,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요. 도현 씨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옷을 벗겨주기 시작했어요. 48세의 제 몸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도현 씨의 시선에는 오직 사랑만 있었어요. 기차의 규칙적인 진동과 함께 우리의 몸도 하나가 되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워했는지 모를 감촉이었어요. 도현 씨의 거친 숨소리, 따뜻한 체온, 간절한 손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미숙 씨, 정말 좋아요. 저도요. 도현 씨, KTX가 대전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열정을 느낄 수 있다니. 진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참 후,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기차 창 밖을 바라봤어요. 경상남도의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죠. 미숙 씨, 후회하지 않으시죠?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줘서. 도현 씨가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죽은 후로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의 재회를 약속했죠. 미숙 씨, 아들 결혼식이 끝나면 언제 서울로 돌아가세요? 3일 후요. 도현 씨는요? 저도 가족 일이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부산에서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구체적인 약속을 잡고 나니 가슴이 설레었어요. 이런 기분이 얼마만인지. 도현 씨, 혹시 부산에 자주 가세요? 아니요. 사실 조카 결혼식 때문에 가는 거예요. 조카요? 남자 조카인가요? 여자 조카인가요? 여자 조카예요. 아주 예쁜 아이죠. 그 순간은 그냥 일반적인 대화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그 조카가 누구인지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부산역에 도착해서 우리는 아쉬운 이별을 했어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야 했거든요. 그럼 3일 후에 꼭 만나요. 네, 약속해요. 택시를 타고 아들이 예약해준 호텔로 가면서 계속 도현 씨 생각이 났어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48세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아들 준호를 만났어요. 엄마, 기차 여행 어땠어요? 응, 좋았어. 얼굴이 좀 다르네요. 기분 좋아 보여요. 순간 당황했어요. 설마 들켰나? 그냥 오랜만에 여행 기분이라서. 그런가 봐요. 내일 결혼식 준비로 바쁠 텐데 오늘은 푹 쉬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도현 씨 생각만 났어요. 그의 따뜻한 품, 거친 손길, 간절한 키스.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다음 날은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준호와 예쁜 신부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도현 씨 생각에 집중이 안 되었어요. 어머니,
신부 쪽 가족분들이에요. 준호가 신부 가족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신부의 부모님, 할머니, 그리고 이쪽은 신부 삼촌이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신부 삼촌으로 소개된 남자가 바로 도현 씨였거든요. 도현 씨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처음 보는 사이인 척해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신랑 어머니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었지만 우리 둘 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이런 운명적인 상황이 있을 줄이야.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도현 씨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에 온종일 긴장했어요. 피로연 중간에 화장실에 가는 길에서 도현 씨와 마주쳤어요. 미숙 씨, 도현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도 몰랐어요. 조카라고 했는데 설마 준호 씨와 결혼하는 유리였을 줄이야.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실은 도현 씨가 신부 정유리의 삼촌이라는 것이었어요. 즉, 우리는 이제 사돈지간이 된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글쎄요. 참 복잡해졌네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복잡하긴 했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미숙 씨, 혹시 이번 일로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도현 씨는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일을 상의했어요. 아이들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자고 했죠.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도현 씨와 저는 신중하게 관계를 이어갔어요. 아이들 모르게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만났죠.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우리의 감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거든요. 드디어 결심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한 거죠.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뭔데요? 사실,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 네, 정말요? 준호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부정적이지는 않았어요. 누구세요? 어떤 분이신데요? 그게 유리 삼촌이야. 유리 삼촌이요. 정도현 삼촌이요. 준호가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미안해, 준호야. 너한테 말 안 하고. 아니에요, 엄마. 좋은 일이에요. 도현 삼촌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유리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48세와 62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결혼식 날 도현 씨가 제게 말했어요. 미숙아, 그날 KTX에서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저도요. 도현 씨를 만나서 다시 사랑을 배웠어요. 지금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그날의 KTX 여행을 떠올리면 신기해요. 단순한 우연이 이런 큰 운명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답니다. 우연한 만남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외로움 속에서도 새로운 만남은 언제든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을 열고 살아가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